네, 안녕하세요. 미국 복덕방 이야기 한상철입니다. 네, 오늘은 리모델 하실 때, 집 뭐 사시거나 파실 때 리모델들 많이 하시잖아요. 집 사시고 나면 리모델을 하시거나 아니면 파시기 전에 리모델 하실 때 좀 돈을 절약하시는 방법 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리려고 비디오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 리모델을 하실 때 제일 돈을 크게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컨트랙터를 많이 만나보셔야 돼요. 그래서 견적을 많이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견적을 비교해서 가격을 내고를 하시는 게 제일 돈을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이 컨트랙터를 많이 만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그 scope of work, 그러니까 그 SOW를 되게 구체적으로 일단 작성을 하나를 하세요. 그 컨트랙터를 만나기 전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컨트랙터를 만나서 그 scope of work, SOW를 같이 리뷰를 하면서 아무래도 리모델 같은 거 해보신 적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 scope of work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적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걸 그 컨트랙터랑 같이 리뷰를 하신 다음에 그 완성된 scope of work에 대한 견적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만나는 그 컨트랙터들은 다 그 scope of work을 베이스로 해서 견적을 받으시는 거예요. 최대한 견적을 받으신 다음에 그 견적을 비교하셔갖고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분과 이 협상을 하셔서 가격을 내고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컨트랙터는 무조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컨트랙터를 만나세요. 예, 뭐 백인 분들이든 뭐 한국 분들이든 상관이 없는데 하여간 정말로 뭐 인슈런스 다 있고 뭐 라이센스 다 있고 동네에서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 아니면 뭐 그 덤텍.com 이런 데서 찾아보시고서 제일 잘 나가는 컨트랙터랑 일단 만나서 스코프 오브 워크를 리뷰하시는 동안 완성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견적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스코프 오브 워크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냐면 사용하는 페인트는 뭐 셔렐 윌리엄스의 무슨 페인트 뭐 이런 정도까지, 그 페인트 레벨까지, 그 등급까지 결정을 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렇게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완성된 스코프 오브 워크를 가지고 다른 분들이랑 비교를 해봐야 가격 비교가 정확하게 되고 거기서 좋은,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그런 컨트랙터를 만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저런 좀 자질구레한 데서 좀 절약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세이브 되는 돈이 어마어마해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캐비넷 도어납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솔직히 뭐 메날드나 뭐 홈디포에서 사시면 되게 비싼데 아마존 같은 데 가시면 똑같은 거나 아니면 되게 비슷한 디자인들을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 페인트 같은 것도 나 우리 집은 셔렐 윌리엄스 XYZ 페인트를 쓸 거야, 뭐 이거 말고 홈디포 같은 데서 파는 뭐 배열 브랜드나 뭐 이런 걸로 페인트 하시면 또 가격을 또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조그만 코너에서, 이걸 뭐 영어로 커터 코너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절약을 하시면은 또 큰 금액을 또 절약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모델을 하시는 시기도 중요해요. 보통 그 텍스 리턴 받으신 다음에 뭐 4월달이나 5월달 뭐 이때 리모델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리모델 하시기 제일 좋은 시기는 한 1월부터 3월이에요. 왜냐면 그때는 컨트랙터들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조금씩 불안해져갖고 이분들이 딜을 좀 좋게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랙터가 일이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자재 같은 거에 대한 수요도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재 같은 것도 좀 싸게 사실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리테일러들이나 뭐 홀세일러들도 그런 거 빨리 팔고 싶어 하는데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막 그 오퍼 확 세게 집어넣으면은 거기에 오케이 하고 그냥 팔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모델을 하시는 시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1월달에서 3월달쯤에 리모델을 하시려면 일리노이나 제가 있는, 아니면 이런 추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페인트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페인트가 너무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칠해지게 되면 이게 벽에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머 아무리 좋은 거 써도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 페인트 층하고 벽하고 이 사이가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왜 공기층 버블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는 가능하면은 진짜 전문 업체에 맡기시고, 그리고 계약을 하실 때 꼭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버블 같은 거 생기면 얘들이 와서 다시 뜯어내고 다시 잘 페인트 칠해주니까. 네, 그래서 이 리모델을 하시는 시기도 중요하다, 요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어플라이언스 같은 거 사실 때 플로어 모델이나 아니면 뭐 리퍼비니시 모델, 아니면은 리퍼비시 모델, 아니면은 패키지 상품들 이런 거 사시면 괜찮아요. 홈디포나 뭐 이런데, 메널저나 뭐 이런데 어플라이언스 같은 거 파는 그런 가게들 가시면
겉으로는 안 보여지는데 뭐 덴트 같은 게 나 있는 이런 디펙티드 아이템들도 있고, 플로어에서 전시를 좀 해놨던 그런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홈디포 아니면 이 일리노이 지역에서는 그 ABT라고 되게 유명한 어플라이언스 가게가 있는데, 그런데 웹사이트 가시면 패키지 상품들이 있어요. 키친 어플라이언스 패키지 그래갖고 뭐 냉장고, 뭐 오븐 레인지, 뭐 디시워셔, 후드 뭐 이래갖고 이 저렴하게 패키지를 싸게 파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패키지 상품들, 요런 거를 이용하시면 그 아이템 새 거 하나하나 사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캐비넷, 부엌 캐비넷 사실 때 물론 그 동네 캐비넷트리에 가셔서 오더 하셔갖고 커스텀 하시는 캐비넷이 보기 좋기는 솔직히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좀 그 프리 어셈블된, 그러니까 반조립 상태가 돼 있는 캐비넷을 사셔갖고 부엌에 넣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보기 엄청 좋고 일단 가격을 엄청 세이브 하실 수 있고, 이 캐비넷들 퀄리티 좋은 거는 또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캐비넷들을 좀 프리 어셈블 된 거를 사시는 거를 고려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사실 이 부엌 캐비넷 사이즈들이 되게 좀 일정하게 나와요. 뭐 12인치, 18인치, 뭐 20인치, 뭐 24인치, 36인치, 30인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디자인에서 남는 부분이 이렇게 스페이서 껴놓고 이렇게 하면은 커스텀한 캐비넷이랑 별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보통 이 부엌 리모델 할 때 캐비넷 가격이 부엌 리모델 전체 비용의 약 40% 정도가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풀 어셈블한 그런 캐비넷 사용하시면 훨씬 더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재활용을 많이 하세요. 집이 이제 리모델 하시려면 있는 거에서 막 다 뜯어내 갖고 버리시고 새 걸 갖다 끼워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뜯어내시는 것 중에서 다시 사용하실 만한 게 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부엌 상판이 뭐 그라나잇이었다. 그러면 뭐 이런 거 뜯어내신 다음에 화장실 같은 데 다시 껴 넣으실 수 있어요. 잘라갖고. 뭐 이거는 제 실제 경험인데, 제가 처음 리모델 할 때 저희 집에 다 이 갈색 나무 문이 있었어요. 그 오크우드로 된 거. 근데 꼴 보기 싫어갖고 제가 그거 다 뜯어버리고 흰색 문이랑 흰색 트림을 다 사다가 갖다 꼈거든요. 그게 더 일이 쉬울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크 문이 제가 새로 단 문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비싼 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업체를 통해서 얘들을 페인트 칠을 하면 새 문처럼 만들어주고, 그 비용이 제가 새 거 갖다 낀 것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제가 더 싼 걸 갖다 끼면서 돈을 더 많이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연구를 해보시고 좀 찾아보시면 리모델 재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뜯으실 때 최대한 재활용하실 건 잘 살려두셨다가 다시 사용하시면 돈을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리모델 하실 때 돈을 절약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비디오가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또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